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시리즈. 자, 오늘의 주제는요, 공매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보면은 공매도가 참 문제가 많죠.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금융위원회와 일반 개인 투자자 연합들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나서 왜 공매도를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 공매도가 무엇인가 일단 개념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보통 나와요. 제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나눠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 거고요. 뭐 저의 의견도, 개인적인 의견도 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매도의 위험, 공매도가 이제 왜 위험한지, 여기서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은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 있죠. 이제 공매도를 항상 우리 개인들은 당했는데, 공매도를 거는, 지금 이제 헤지펀드들 같이 그런 공매도를 거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공매도를 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그 네 번째는 공매도의 원리, 공매도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 왜 공매도가 항상 이제 이렇게 이슈에 문제로 떠오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 공매도를 이긴 실전 케이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란 무엇인가, 일단 개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공매도, 말 그대로 공매도, 요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공자는 빌공자입니다. 뭔가 비어있다는, 공간할 때 그 공자고요. 이 매자는 삶에, 무엇을 이제 매매하겠다, 우리가 사겠다라는 그런 매자고요. 그 도자는 건널 도자입니다. 건널 도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이제 비어있는 걸 산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short 스탁 셀링 해서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숏을 치다 보통 이 선수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선수들은 보통 숏 하는데, 그게 이제 공매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의미는 주식이나 채권을 미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없는 거죠. 공매도, 비었잖아요. 예, 빈 상태에서, 미보유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예,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 왜 없는데 뭘 어떻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이 시작이 됩니다. 자, 미래에 주가 하락입니다.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빌려요. 어디서부터? 증권사로부터 빌립니다. 빌려서 바로 매도를 해버려요. 빌린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했을 때 다시 내가 재매수를 해서 증권사한테 빌린 만큼의 어떤 양을 다시 갚아주는 거, 그걸 보통 공매도로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미래에 딱 봤을 때 내가 저 A 주식 주가가 밀릴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라왔어. 혹은 너무 단기간 내에 테마성으로 올라왔어. 그러면은 저건 주가가 밀릴 것 같아 했을 때, 높은 가격에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가지고 바로 팔아. 그럼 내가 현금 확보가 되겠죠? 현금을 쥐고 있다가 주가가 쭉 밀리면은 그 싼 가격에 내가 똑같은 주수를 매수해서 그 주수만 증권사로부터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상환하면 되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텐데,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뒤에 좀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공매도가 뭔지 우리가 봤으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교과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공매도의 순기능. 일단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왜 제가 동의하지 않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를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주식시장의 유동성 투입,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라고 하는데, 굳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투입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추가적인 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방지한다. 이거는 세 개 나뉩니다. 왜냐면은 최근의 케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공매도가 이제 없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그 시장 조성자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장 조성자들은 이제 근근히 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하고 있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제 외부적으로만 봤을 때는 공매도가 지금 중립된 상태잖아요. 근데도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해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알아서 쉽니다. 3일 동안 쉬었어요. 네, 그게 바로 중간중간에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버블을 중간에 정리를 해나가면서 가는 과정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딱히 저런 버블 방지기는 굳이 공매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블은 알아서 시장에 놔두면은 이제 방지가 될 거다라는 게 사실 제 주의긴 해요. 보통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애덤 스미스,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도 사실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해요. 그냥 시장은 알아서 던져놓으면은 지가 올라갔다가 지가 떨어졌다가 지가 올라갔다가 지가 폭락했다 알아서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에 좀 주식시장의 버블을 방지하는 기능이야, 이거를 마치 뭔가 딱 정해진 어떤 개념 사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올려놨는데,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여기에 크게 공감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전략의 다양성 제시인데, 사실 이거는 맞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투자 전략의 다양성 제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사실 공매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외국인들은 양방향 투자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아니면 어떤 지수에 대한 어떤 ETF를 샀을 때 주식 가격도 오르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수도 오르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많은 돈을 끌어와서 양쪽 모두 케이스를 다 투자를 해요. 상승 쪽을 베팅하는 거 BW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주식을 매매하는 뭐 매자닌 이쪽으로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상승 쪽이 아니고 혹시나 주가가 반대 방향 밑으로 갈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것 중에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숏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아니 환율도 보면은 원화가 강세잖아요. 뭐 최근에 단기간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원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세인 기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고 달러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달러는 95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멘트도 중간 드렸죠. 어쨌든 이 정도면은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가 봤을 때는 환차익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긁어 모아야 돼요. 완전히.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세 번째 이유, 투자 전략의 다양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승 쪽에만 베팅할 수 없어요. 걔들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새끼들 그냥 공매도 하지 말고 상승 쪽으로 베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프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프로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투자할 때는 어쨌든 상방 쪽 베팅하는 거랑 같이 하방 쪽을 같이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매수를 할 때 테슬라 주식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양쪽으로 다 해서 만일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양쪽을 다 청산했을 때 수익인 포지션을 찾거든요. 만약 주가가 막 급락했어. 그러면 공매도 쪽에서 수익이 엄청나고 상승 쪽 베팅하는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짤 때 어떻게 짜냐면은 하방 쪽이 가능성이 좀 높다 싶으면은 공매도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게 짜나요. 그리고 상승 쪽에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태워놓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방 쪽으로 갔을 때 시장이 확 떨어지면은 당연히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둘을 같이 딱 청산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만드는 게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용해서 투자 전략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다. 맞긴 맞아요. 공매도를 통해서 하방 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시면 위에 두 개는 이제 다 이렇게 해놨는데 투자 전략의 다양성 제시는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맞다는 표시예요. 이게 뭐 따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맞다, 틀렸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또 우리 또 털어줘야죠 이제. 공매도의 역기능 사실 더 많은데 우리가 교과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대략적인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뭐야 김세영 대표 뭐야 수기능을 3개를 했고 역기능을 2개 했어 뭐야 찬성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이건 교과서에 나왔는 일반적인 내용만 올린 거니까 제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공매도 얼마나 제가 떠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자, 볼게요. 자,
공매도 세력의 악성 루머로 주가 급락 유발. 이건 진짜 제가 이건 진짜 이거 진짜 나쁜 새끼들. 공매도 세력이 왜 나쁜 놈들이냐면은 예전에요, 제가 실제 투자할 때였어요. 종목명 얘기해도 되죠. 휴젤이라는 기업에 제가 투자를 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 휴젤은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벌꿀에서 이제 빼내는 벌의 독침, 이게 침에서 이제 빼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 언론사 딱 한 군데에서 그거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라는 기사를 딱 낸 거예요. 그 순간 휴젤의 주가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갔죠. 근데 그 이후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때 차트를 보시면 그때 한번 훅 내려갔다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 그런 식으로 뭔가 공매도 세력들 혹은 그 주식을 좀 더 싸게 매수하고 싶은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주가 급락을 시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사실 공매도가 재개가 될 때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도 사실 이거예요. 일부러 나쁜 소식들을 내보내가지고 지들 싼 값에 주식 받아먹고,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투자 전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성 루머 한번 탁 던지면 주가 떨어지니까 지들이 싼 맛에 매수할 수 있지, 그죠? 주식을 매수하는 거, 상승 쪽 베팅하는 거, 싼 맛에 주식 매수할 수 있지, 그리고 주가 떨어지니까 지들이 쳐놓은 공매도 가지고 수익 낼 수 있지. 정말 나쁜 새끼들입니다. 예,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는 진짜 엄연한 역기능이라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한다. 네, 위에서 악성 루머 퍼뜨리면 원래 우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투자자들이 정보력이 딸리잖아. 사실 공매도 세력들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력이 딸려요. 근데 갑자기 뭔지도 모를 이런 하방이 팍 떨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 놀래거든. 그럼 인터넷 찾아봐요. 일하다가도 찾아봅니다. 무슨 일인지. 근데 무슨 일이 없어. 이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일부 손절. 그죠? 반이라도 손절해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아닌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공매도는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시스템인데, 이게 월드와이드하게 쓰이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만 없애자, 뭐 딴 나라가 다 없으면은 아 죄도 없는데 왜 우리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니니까 좀 아쉽긴 해요. 잠깐 중간 의견 드리면, 공매도를 재개를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공매도를 하지 마라, 없애라 이런 것보다는 해. 근데 개인들도 똑같이 공매도를 페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놔. 그리고 개인들을 좀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재개하자, 그 주의예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저도 만일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은 제가 또 방송에서 또 엄청나게 떠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공매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매도의 위험, 말 그대로 우리는 위험하지 않죠?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들, 걔네들 입장에서 공매도가 왜 위험한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현재 지금 주가가 이렇게 1,000원인 기업 있어요. 1,000원인 기업에 공매도를 딱 치는 거예요. 예, 숏을 딱 쳤습니다. 딱 쳤고 왜 쳤겠어요? 아,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생각을 숏을 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주가가 1,000원일 때 공매도가 수익이 나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공매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가 쭉 떨어지는데 제일 많이 떨어져 봤자 빵원이잖아요. 그죠? 상장 폐지 아니면 뭐 1원이야 쳤을 때, 공매도 세력이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지들이 딱 쳤을 때, 공매도를 쳤을 때 그 시점 1,000원부터 딱 거의 0원, 1원 여기까지의 기대 수익이 있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한정되어 있죠. 리미티드 돼 있죠. 1,000원부터 주가가 거의 1원 빵원 될 때까지 얘들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공매도 세력들이 왜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맞이할 예상 손실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앞에처럼 현재 주가가 1,000원인 기업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공매도를 쳤을 때 주가가 거의 1원, 0원까지 내려갔을 때 딱 1,000원 그 범위 구간만 공매도는 수익이 난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얘들의 예상 손실을 한번 볼게요. 주가 상승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도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공매도 수익은 주가가 1,000원짜리 쳤을 때 이게 빵원이 되면 끝인데, 예상 수익이 끝인데, 이 주가 상승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올랐어요. 지금은 1,000원인데 이 회사 주가가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구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언리미티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그동안 말 매도를 안 하고 놔뒀다 봤을 때 이 손실은 정말 언리미티드하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을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상 손실은 말 그대로 또 이제 무한대다. 그죠?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이 진짜로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공매도를 쳤을 때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익의 구간은 딱 요 구간, 주가가 1000원부터 빵원 거의 1, 2원 될 때까지 요 구간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현재 1000원인데 이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한도가 없이 올라가죠. 거래소에서 야 니들 한 100만원 1000만원 이랬을 때 야 니들 뭐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손실은 말 그대로 무한된 거예요. 언리미티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수익을 따져봤을 때는 손실이죠. 그죠? 떨어질 때는 딱 한정되어 있는 수익이지만 올라갈 때는 주가 상승은 언리미티드이기 때문에 사실 얘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회사가 맘먹고 공매도 세력과 싸우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막 공매도 세력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호재성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강하게 매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큰 대형 호재를 터뜨려주면은 이제 이 밑에서 공매도를 쳐놓은 애들이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커버해주려는 어떤 숏 커버링이 발생하는 거죠.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공매도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맞습니다. 머리고 몸이고 팔이에요. 자, 이 사람이 딱 보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주가를. 야, 저 기업 주가 진짜 많이 올랐네? 테마성 때문에 올랐잖아. 그러면 이제 곧 주가가 하락하겠구만. 공매도 고고고고고 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아이, 증권사야, 나 공매도 할 거니까 저 B회사 주식 100주만 좀 빌려줘. 자, 여기서 포인트 빨간색 B회사 주식. 이게 무슨 얘기냐? 공매도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주만 빌려줘. 주수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100주를 빌려와서 나중에 그냥 100주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한 주당 주가가 얼마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예요. 공매도를 하는 세력은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 단지 몇 주 빌려오는 주수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A증권은 보는 거죠. 딱 얘를 봤을 때, 아, 얘 뭐 자산 규모 아니면 뭐 증권사, 뭐 해외 증권사면 뭐 네임밸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쟤는 되게 큰 회사야. 엄청나게 큰 회사야. 미국의 정말 탑 1, 2, 3에 드는 헤지펀드야. 오케이, 얘따 100주 가져가라. 성처샘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린 거죠. 일단 증권사로부터 얘는 빌렸습니다. 100주를 빌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공매도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10,000원일 때 증권사로부터 100주를 빌려요. 그랬을 때 100주를 빌리자마자 10,000원에 100주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빌리자마자 그걸 그날 바로 매도를 딱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100만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써도 돈이 생긴다. 물론 100만원이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손에 쥐고 있어요. 자, 집중하세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증권사로부터 100주를 빌렸어요. 주가가 10,000원일 때. 그러면 100만원어치죠? 이거를 그냥 오늘 빌리자마자 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 손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예수금 100만원이 들어왔겠죠? 100만원 난 들고 있어요. 지금 100만원 여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예상대로 주가가 5,000원까지 밀렸어. 올레죠, 올레. 그죠? 그러면은 증권사 갚아줘야 될 때가 됐어.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아까 몇 주 빌렸어요? 100주 빌렸죠? 그죠? 나는 지금 내 손에 얼마 들고 있어요? 여기 100만원. 100만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000원에 난 100주만 갚아주면 되는 거니까 주가 5,000원 떨어졌죠? 5,000원에 100주 얼마입니까? 50만원이죠? 그럼 나는 내가 들고 있는 100만원에서 50만원만 띡 떼가지고 5,000원에 100주를. 요거를 다시 증권사로 슉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그럼 내 손에 얼마가 남았어요? 50만원. 그죠? 내 돈 땡전 10원도 안 쓰고 나는 5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빡쳐요, 안 쳐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글자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내가 100주를 빌렸어요. 그죠? 그때 주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100주면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그래서 내 손 위에 100만원 있다. 그래서 증권사에 빌린 주수만, 몇 주 빌렸는지 그거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 돌려줄 주식이 100주다. 근데 주가가 5,000원을 밀렸어요. 그러면은 5,000원에 100주를 돌려주면 50만원이죠? 근데 내 손에 얼마 있어? 100만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반만 똑 떼가지고 5,000원에 100주를 사서 증권사한테 옛다 고맙다 돌려주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50만원이죠? 그래서 나는 땡전 한 푼 안 쓰고 내 손에 50만원이라는 공매도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주 고소한 케이스,
반대 케이스 한번 볼게요. 공매도를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꼬시니까 요거를 색깔을 좀 다른 거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얘가 공매도 쳤어. 10,000원에 일단 빌린 거야. 10,000원에 일단은 100주를 빌렸어. 떨어져야 돼. 근데 계속 올라 주가가. 야씨 왜 뭐지 왜 계속 올라 주가 계속 올라 빨리 갚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 하루 만에 주가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주가가 20,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 야 나는 얘한테 증권사한테 한 주에 10,000원일 때 100주를 빌려서 내가 지금 100만원을 쥐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100주를 빌려왔으니까 10,000원일 때 내가 바로 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럼 내가 일단 100만원을 쥐고 있잖아요 지금. 자 손에는 그대로 100만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100만원 있어요. 100만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문제가 꼬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2만원까지 올라가면은 어쨌든 100주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난 불안해. 그러면은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쌀 때 이거를 빨리 내가 시장에서 사가지고 증권사에 돌려줘 100주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죠? 근데 얘가 몰랐어. 모르고 있다가 2만원이 된 거야. 야 2만원이라도 빨리 이거 갚아야 돼. 2만원에 100주 샀어. 그럼 내 손에 얼마 있지? 100만원 있잖아. 그죠? 근데 2만원까지 올라가지고 100주를 하니까 200만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야 씨! 야 100만원 빌려줘! 100만원 빌려줘! 200만원 에이 일단 갚어! 야 더 올라가면 3만원 가면 300이니까 빨리 갚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글자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실패한 케이스. 아주 쿨하게 실패한 케이스. 증권사에서 나는 100주를 빌렸어요. 10,000원일 때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그래서 10,000원에 100주에서 100만원이 내 손에 있어요. 증권사한테는 빌린 주수만 돌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금액 따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증권사에 돌려줄 주식수가 100주예요. 2만원 곱하기 100주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200만원이야. 200만원 필요해. 그럼 내 손에 얼마? 100만원 있어. 그러면은 100만원만 야 100만원만 빌려줘. 일단 주식을 100주를 사서 차액 100만원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공매도의 원리예요.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 뭐 이해하시기 어렵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보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숏 커버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숏 커버링.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숏 퀴즈 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많은 증권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 증권사 직원분들도 혼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숏 커버링과 숏 퀴즈는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께 잡아드릴게요. 자, 숏 커버링이 뭐냐? 말 그대로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가 실패할 때 빠르게 손절하는 액션이다. 손절인데 걔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절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청산해서 증권사에 돌려줘야 될 때는 얘들이 매수를 해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0,000원의 공매도를 100주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바로 그냥 시장에 던져서 자기는 1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죠? 나는 현금을 쥐고 있어요. 근데 100주를 돌려줘야 되니까 빨리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최대한 빨리 매수를 해야 돼. 그러면은 공매도가 나만 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다양한 세력들이 쳤을 거죠. 그러면은 그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급등한 효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숏 커버링으로 인한 주가가 상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숏 스퀴즈가 뭘까? 숏 스퀴즈에 대해서 하나 알아볼게요. 숏 커버링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종목의 주식수가 너무 적어서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공매도 주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빠르게 주식 확보를 위해서 달려드는 현상.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숏 커버링을 하는 애들이 와 몰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몰리면 서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증권사에 돌려줘야 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매수를 빨리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다 보면은 막 이게 몰리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숏 커버링이랑 숏 스퀴즈를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공부하시는 주린이 분들은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 요게 두 개가 다른 용어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공매도의 원리와 함께 공매도 할 때 사용되는 숏 커버링 그리고 숏 스퀴즈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의견을 좀 피력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왜 공매도가 항상 문제로 떠오를까? 라는 내용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무차입 공매도. 저 망할 놈의 무차입 공매도. 이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은 항상 문제가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보면은 일반 개인분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공매도 해도 된다. 단 개인들과 기관 외국인들이 똑같이 페어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으면은 공매도 해도 된다. 단 무차입 공매도는 잡아라. 그거는 불법이니까 잡아라.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무차입 공매도가 뭐야? 궁금하시겠죠? 준비했습니다. 자, 영어로는요, 네이키드 숏 셀링, 네이키드 숏 셀링이라 부르는 게 무차입 공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왜 문제인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무차입 공매도가 왜 되는 거예요? 라고 기본적인 어떤 질문 주신 분들께 제가 이 크레딧 카드를 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라는 게 우리가 딱 그걸 긁었을 때 바로 그게 현금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긁으면 그거 들어올 때까지 몇 주 걸리잖아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떤 재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무차입 공매도가 말 그대로 우리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공매도는 차입을 하는 거죠. 한 주당 10,000원에 100주를 우리가 어쨌든 이제 빌려오는 거잖아요. 빌려와서 매도를 해서 내가 현금 100만원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차입 공매도는 이 과정이 없어요. 이 과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차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무차입 공매도가 예전에는 합법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현상을 항상 뒤따라가잖아요. 어떤 법률이 정해질 때 현상을 뒤따라가잖아요. 무차입 공매도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불법으로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합법이었는데 이제는 불법으로 바뀌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주식을 딱 오늘 매수하면은 내 계좌에는 그 종목이 매수가 됐다고 떠있긴 하지만 사실상 결제일이란 게 있잖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하루 그리고 이틀이 딱 지났을 때 예탁원 리스트에 딱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그 회사의 주주가 딱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주주의 명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매수를 하고 D+2일이 결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돈을 뽑고 싶을 때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영업일 기준 플러스 2일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왜 이제 불법이 됐냐면은 2000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98년도 주식 시작하고 얼마 아니다 이 얘기 있었는데, 어떤 한 기관이 평소처럼 막 그냥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 그때는 뭐 무차입 공매도 그냥 막 할 때였으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공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시중에 풀린 해당 그 기업 주식의 절반 이상 정도 되는 공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미친놈들이죠 진짜. 이렇게 했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말 그대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계획대로라면은 엄청난 매도세에 주가가 떨어질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싼 값에 이제 딱 주식을 사서 깔끔하게 이제 먹고 빠지는 게 얘네들의 원래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매도 물량을요, 어떤 다른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다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A가 벙 쪄버린 거지. 완전 벙 쪄버린 거지. 그래서 문제는 새로 들어온 이 세력이 공매도로 나온 이 주식을요, 싹 다 흡수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때 난리가 났었지. 무차입 공매도가 꼈다 이러면서 그때 소문이 쫙 퍼지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무차입 공매도는 갚아야 되는 기간이 되게 타이트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 무차입 공매도 보면은 어쨌든 이제 이때 매수를 해서 이제 결제일 전에 갚는 전략이에요. 그럼 이틀 전에 갚는 거잖아요. 네, 이틀 전에 갚으면 주가가, 내가 딱 공매도를 걸고 그날 주가 빠지고 그 다음날도 주가 빠지면은 그 다음날 매도를 때려가지고 딱 갚으면은 솔직히 결제일에 내가 돈을 안 줘도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차입 공매도가 왜 문제냐면은 오늘 공매도 때리고 내일 하루 이틀 만에 주가 확 밀렸을 때 내일 그냥 딱 청산하고 나가버리면은 굳이 결제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처럼 꼬여버리면은 이 결제일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기업의 유통 주식수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공매도를 때려버렸으니까, 아니 그걸 결제하려면 돈을 구해야 될 건데 그 돈을 어떻게 구해 이틀 만에. 그러면은 결제 불이행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결제 불이행이 떴습니다. 처음에 공매도 친 기관이 결제 불이행이 떠가지고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때 더 웃기겠던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이 10거래일인가? 10거래일인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어마어마한 상한가. 얘네들은 완전 작살이 난 거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상한가를 10방 가면은 얘네들은 갚아야 될 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결제를 어떻게 해? 주식을 돌려줘야 되는데, 상한가 10방 가면 그때 당시 상한가가 12%나 15%나 그랬는데 10방 가면 그 도대체 몇백 프로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요? 빵꾸가 난 거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마치 카드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카드를 막 죽어라 긁었어. 죽어라 긁고 나서 나중에 결제를 돼서 보자 했는데 결제를 돼가지고 내가 카드 대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 정보 공유가 되고 나머지 모든 카드가 다 잘려버리고, 그죠? 신용등급 떨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금융계에서는 결제 불이행 이거 자체가 아예 퇴출이 될 수 있는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A 기관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어떤 증권사에서 이걸 얘를 도와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커버링을 못하면은 이 증권사도 망하니까 결국 이 증권사가 살아남으려고 이 공매도 대상이 된 그 기업의 대주주를 찾아가가지고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어차피 또 대주주 보유 주식은 시장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좀 빌려주세요. 막 빌어가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 증권사가 대주주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 쳤던 주식을 급하게 갚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은 됐어요. 해결은 됐는데, 이게 되나? 이때 당시 이 공매도를 쳤었던 세력이 그 풍상호 신용금고? 예, 걔네였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매수했었던 이 세력은 어딘지 몰라요. 그건 모르고, 그리고 A가 공매도를 칠 수 있게 이걸 빌려준 증권사는 대우증권이었습니다. 지금 미래에셋 대우가 되겠죠? 대우증권이었고, 그리고 그때 공매도를 당한 기업은 성도ENG였어요. 예, 이건 옛날 과거 케이스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금융당국이 나서가지고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이제 불법이다라는 규정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볼 수 있고,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게 이 결제 전에만 그냥 딱 때려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 되게 쉬워요. 지금도 금융당국이 불법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무차입 공매도 되게 많이 합니다. 불법인데도 뭐 보시면은 작년에 막 외국 운용사들, 그리고 외국의 심지어 어떤 연기금, 국가의 한 연기금도 막 무차입 공매도 하고, 막 그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외국인들 뭐 작년 연말에 한 10월달쯤에 기사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막 외인들 무차입 공매도 하고, 외국계 기관들 한 3, 4년 동안에 불법 공매도 막 몇천억 원 적발 내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외국계 공매도 세력이 찾아가는 거예요. 증권사를 찾아가가지고, 증권사도 알아. 무차입 공매도인 거 알아. 찾아가. 그랬더니 형님 안녕하세요. 증권사 안녕. 그래. 증권사가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력은 나 알잖아. 나야. 뭐 미국의 어떤 투자은행 알잖아. 나 알지. 너 나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제가 뭐 왜 형님 뭐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력이 나 공매도 할 테니까 좀 빌려줘 그랬더니 형님 빌려드려야죠. 근데 어차피 빌려줄 거잖아. 그치? 어차피 빌려주고 내가 갚을 거 알잖아. 예. 어차피 너 빌려줄 거지. 그치? 나 빌려줄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빌려드려야죠. 오케이. 빌려줄 거니까 나 미리 그냥 100주 공매도 좀 해놓을게. 몇 주 공매도 좀 해놓을게. 이러고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하십시오. 서로 간의 어떤 신용과 신뢰를 베이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메신저 하나? 전화 한 통? 요거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이제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상대방 계좌에 주식을 임의로 넣어주는 거, 이제 가입고라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다. 그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렇게 대차하는 과정을요 수기로 입력을 해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즉 전산 시스템상으로 대조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는 사람이 프로그램에다가 뭐 100주 엔터, 뭐 1000주 엔터 이러면 상대방은 그냥 그걸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난리가 났었던 삼성전자 이제 유령 주식 배당 사태, 이것도 요런 점 때문에 발생한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잡아매기가 참 어려워요. 잡아매기가 진짜 어려워. 왜냐면은 사람이 수기로 입력은 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계좌에 넣어주는 가입고 자금이 이제 가입고 작업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단순 시스템상으로는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보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차익 공매도를 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사실 좀 낮아요. 그래서 거의 방치된 수준이면 확실한데, 이번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세게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저는 되게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굉장히 샤프하고 굉장히 똑똑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방법을 마련할 거다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발표하긴 했거든요. 거래 지연이 사실 발생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이제 실시간 파악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후에 잡아낸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처벌을 좀 세게 해야지 무차익 공매도가 좀 줄어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딱 잡히면은 걔 갖다 완전 작사를 내놓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좀 줄어들 거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억쯤 해먹었다 그러면은 한 10배 막 이제 1조쯤 그렇게 벌금을 때려서 실제로 걷어들이는 과정을 봐야지만 앞으로 좀 무차익 공매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제가 옛날에 과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그랬던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불법이 됐으며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공매도를 실제 이긴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제약기업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정진 회장님의 셀트리온 케이스를 들 수 있고요. 미국은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가 공매도를 해서 어떻게 이겼고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그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바로 위에 제가 참고 영상. 네, 그거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한 게 회사의 어떤 가치나 미래 성장 가능성 그것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가 있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싸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확 급등하니까 공매도 쳐놨던 세력들이 빨리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간 거죠. 그 케이스는 위에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케이스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2012년 5월입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주가 흐름이 아주 그전에 좋았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훌륭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주가가 거의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그죠? 하락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인가 제 기억에 5월 10일 날 서정진 회장이 직접 무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고 이때 공매도 세력들도 같이 숏커버링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추가적인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랑 대놓고 이렇게 좀 싸울 수 있는 CEO가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서정진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승부사의 기질이 있으신 분을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렇게 셀트리온이 과거에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을 찍어 누르는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으시게 있는 그대로 이제 팩트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의 의견은 그래요. 지금 당장 공매도를 제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은 너무너무 아직도 이제 빈 허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제기하면은, 물론 공매도를 제기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주린이 분들은 계좌가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더 깨질 거예요. 어느 정도 충분히 방패막이를 해주고 개인들이 같이 이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고 나서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어떤 금융 시스템, 그리고 성숙한 어떤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 다른 개념이나 용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뭐 주제 강의 이거 해주세요 대표님 하실 분들은요, 바로 아래 보시면은 대표님 질문 있어요 신청 방법, 영상 아래쪽에 리플이나 아니면은 메일을 좀 제가 그거를 선정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이었습니다.